오늘은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그 과일,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면 정말 갈증이 싹 가시고 기분이 상쾌해지죠. 그런데 이 수박이 우리 나이대 50대부터 70대 분들에게는 단순한 여름 과일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특히 혈당 관리나 대사 건강이 중요한 우리에게 말이에요. 오늘 영상에서는 수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실천적인 원칙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박을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?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.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젊었을 때, 그러니까 30대나 40대 시절에는 수박 한 통을 거뜬히 먹어도 별 탈이 없었잖아요. 소화가 빠르고 몸이 에너지를 바로 소비하니 다음 날도 가볍게 느껴졌어요. 하지만 지금 50대, 60대, 7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. 똑같은 수박 한 조각을 먹어도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고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곤함이 쌓이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수박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. 우리 몸의 대사가 변한 거죠.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니 과당 같은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. 상상해보세요. 젊을 때는 수박을 먹고 산책이라도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에너지가 제대로 소모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 불편함을 유발하는 거예요. 이게 반복되면 미래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지금처럼 무심코 수박을 무제한으로 즐기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지방간 같은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죠. 예를 들어 여름 저녁에 TV를 보며 수박을 계속 집어먹는 습관이 쌓이면 10년 후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나이대에서는 수박을 단순한 간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춰 조절해야 할 음식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. 이 시간적 관점을 이해하면 수박을 먹을 때마다 더 신중해지실 거예요. 하지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인과적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죠. 수박 속에 숨겨진 과당의 함정을 인과적으로 풀어보면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. 수박의 대부분, 무려 90%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볍고 부담 없어 보이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 많은 과일이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이 문제예요. 그 나머지는 주로 과당으로 채워져 있어요. 과당은 포도당처럼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하진 않지만 그게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켜요. 실제로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같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전체 대사 시스템을 교란하죠. 상상해보세요. 수박 한 조각이 입에서는 달콤하고 시원하지만 몸속에서는 간에 부담을 주고 혈당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.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이미 대사가 느려진 상태라 이 함정이 더 크게 작용해요. 예를 들어 저녁에 수박을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피곤함이 느껴지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. 과당이 밤새 간을 자극한 결과일 수 있죠. 이 인과관계를 알면 수박을 먹을 때 이게 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. 단순히 순간적인 혈당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사 건강을 고려하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을 재정의하는 거예요. 수박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의 혈당과 대사에 맞게 건강할까? 로 바꾸는 거죠. 이 관점 전환이 핵심이에요. 왜냐하면 수박은 여름에 즐거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무제한 섭취가 아니라 몸 상태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완전히 끊는 대신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면 여전히 즐길 수 있어요. 이 재정의를 통해 수박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법을 찾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먼저 수박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을 알아보죠. 수박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. 먼저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경우에요. 이런 상태에서 수박의 과당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죠. 다음으로 허리둘레가 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한 대사증후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인데 이미 대사가 취약하니 수박이 추가 부담이 돼요.
지방간이나 고지혈증,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과당이 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죠. 또한 운동량이 적고 근육량이 부족한 고령층이라면 수박의 당분을 소모하기 어려워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과일을 공복이나 야식으로 자주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수박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위험이 커요. 만약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서 한 번에 수박 3, 4쪽 이상을 드신다면 단순한 여름 즐거움이 아니라 간과 췌장에 과부하를 주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. 상상해보세요. 이런 분들이 수박을 무심코 먹다 보면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점검하는 게 첫걸음이에요. 이제 이분들을 위해 건강하게 수박을 즐기는 원칙을 알려드릴게요. 완전히 수박을 끊는 것보다 현명하게 즐기는 법이 더 중요해요.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100에서 150g, 그러니까 작은 조각 한두 쪽 이하로 제한하는 거예요. 이 양을 지키면 과당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단독으로 먹지 말고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수박에 치즈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해줘요. 세 번째는 식후 한두 시간 혈당이 안정된 시점에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.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변할 수 있으니 타이밍을 맞추세요. 네 번째는 수박 주스나 에이드 같은 가공 음료를 피하고 생과일 그대로 먹는 거예요. 가공되면 당 흡수가 빨라지니 자연 상태를 유지하세요.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수박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상상해보세요. 여름 저녁에 이 원칙대로 수박을 먹고 나서 다음날 가볍게 느껴지는 기분을요. 작은 조절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. 자,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. 수박은 여름을 상징하는 달콤한 과일이지만 혈당에 민감한 우리 나이대에게는 대사 건강에 경고등을 켜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.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에 맞게 양을 지키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. 여러분에게 수박은 달콤한 적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롭게 먹는 건강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댓글로 여러분의 수박 섭취 팁도 공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건강하세요.